공권력에서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책임 회피성의 발언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도 자정할 의지가 없구나. 소비자가 원했던 시장보다는 가격만 올라가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어떤 시장에서든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안 좋은 효과로 다가갔던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네. 소비자에게는 좀 이득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역사적으로 어떤 시장에서든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그 경쟁이 소비자들한테 안 좋은 효과로 다가갔던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5년에 10만 차례 이제 그 대기업들이 파는 거는 당연히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 소상공인을 파는 차량도 현대기아차가 매입을 잡아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경매 차익은 또 현대기아차가 다시 또 갖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경매를 하게 되면은 그 차량의 매입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소비자가 원했던 시장보다는 가격만 올라가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중고차들을 매입을 해와서 판매를 할 때 이 차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를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차 인증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365에 그 차량 번호만 입력을 하면은 이 차가 어느 매매 상사에 어느 딜러가 담당자다. 그리고 뭐 거기에 딸린 이제 주행거리라든가 해당 차종에 대한 그 시세 같은 게 그 자동차 한정 사이트에 다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꼭 자동차가 사고가 난다라고 해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차를 10만 킬로를 타는 동안 엔진 오일을 2번, 3번밖에 안 갈고 탄 차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차는 어떤 관리를 받아왔던 차량이며 현재 컨디션이 정확하게 어떻다라는 거를 제대로 고지해주는 시스템이 없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중고차 시장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많이 얘기는 하지만 정보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게 중고품의 특수성을 이해를 못 하시는 일단 소비자들도 좀 있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신제품은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가장 싼 데서 구입하면은 똑같은 신제품이 오지만 중고품은 최저가 검색하면은 당연히 그런 허위 매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허위 매물만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허위 매물만 띄워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허위 매물 하나를 팔아도 어쨌든 중고차 매매 상사가 껴야만 범죄가 완성되고요. 어쨌든 그들이 어떤 특정 차를 판매를 하기는 하기 때문에 아예 불러서 돈만 뜯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와서 말도 안 되는 차를 비싼 값에 강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강매를 했다라는 거는 차 명의가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 안에는 중고차 딜러, 매매 상사 다 껴있다는 얘기거든요. 매매 시장 주변에 별도의 외부에 이제 그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어떤 이렇게 조직화해서 일종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이렇게 아예 범죄를 하려고 구성된 이제 범죄단체거든요. 그래가지고 처벌했던 그런 이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공권력에서 이렇게 그거를 하고, 어떤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거를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쪽에서 자정 노력이 있겠지만, 저희도 그러니까 연합회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경찰서에다가 고발에 대한 진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하고 있는데, 또 사이트 그 사이트명을 바꿔가지고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공권력에서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아예 중고차 쪽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좀 책임 회피성의 발언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건 지금도 자정할 의지가 없구나. 일방적으로 대기업에서 말하는 상생이 아니라 정말 매매업자들이 생각하는 그 온전한 상생을 위한 그런 조건이 있다면 이 기존 업계에서 생각하는 상생이라는 거는 뭐 대기업이 안 들어오면 가장 물론 좋겠죠. 근데 시대적으로 물론 소비자들이 또 원하는 부분도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뭐 그게 제대로 이제 된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로 해가지고 또 소비자들이 어떻게 했을지는 몰라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또 요구하는 거에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조건이 달린다면은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저는 일단 그런 조건은 달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런 조건들이 필요해질 수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기업들이 대형 마트 사업에 막 진출 엄청 이제 활발하게 했던 시즌이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생겨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격주제로 대형마트를 쉬게 한다던가 강제적으로 뭐 이런 이제 규제 방안들이 하나씩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인증 중고차를 뭐 대기업에서 시작한다라는 요 사실 하나만 딱 띄워놓고 뭔가 좀 절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직접 뭐 그렇게 다 그 차까지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전체적인 그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점검한 차량을 이쪽 기존 사업자들한테 공급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에서는 또 그 더 가격 가지고도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소비자들한테는 최소한의 어떤 현대차 같은 데서 제공하는 인증 프로그램 하에서 소상공인들한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일종의 도매 기능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바로는 현대기아차가 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매입한 차량들을 전부 다 직접 소매를 할 수 없어요. 현대기아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 극단적으로 작은 레인지의 요 차량들만 소매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말 또한 중고차 측에서 인터뷰 때 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소매를 한다고 해서 그 파급력이 그들 말대로 저는 전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그들이 매입한 다음에 정말 일부 컨디션이 정말 좋은 차량들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글로비스를 통해서